영국 뉴캐슬에 사는 이 아저씨. 몫으로 40년 동안 살아왔다고 하는 이 남성의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 애칭은 댄입니다. 댄은 얼마 전 심장에 병이 생겨서 작업장에서 추락해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겪고 나서 의사는 댄에게 당분간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행히 호전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재활 운동을 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군요. 댄에게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당분간 재활에 집중하다 다시 목공소에 나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영국에는 이런 댄을 위한 질병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질병수당. 영국의 복지제도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만들어낸 국가이기도 하죠. 과거 국민법을 시작으로 1940년대에 복지국가로의 변화가 있었고 80년대 대처리즘, 1997년 토니 블레어로 이어지며 복지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에 따른 저항이 생기기도 했죠. 시대가 변하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이지만 영국의 의료,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많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댄은 목공소를 다니다가 심장병이 발병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어쨌든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러한 실업을 질병수당과 실업수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을 얻은 댄이 질병수당을 신청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죠. 문제는 이 영화의 가장 답답한 장면이라 할 수 있는 오프닝의 대화입니다. 질병수당을 신청하러 간 댄은 질병수당 신청자를 심사하는 담당관과의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대화 끝에 댄의 질병이 질병수당을 받을 정도로 심하지 않다는 담당관의 판단으로 질병수당 심사에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부터 댄과 행정처리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우선 댄이 답답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는 관객들도 답답합니다. 댄의 질문과 지적은 옳아요. 댄이 지금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병이 발병했고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도 아니고 하물며 간호사도 아닌 담당관이 자기 멋대로 댄에게 노동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질병수당 심사를 탈락시킨 것입니다. 댄의 황당함이 전달되시나요? 의사 소견서도 받을 수 있는 댄이 포기할 이유는 없죠. 댄은 즉시 항소하고 질병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대응이고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받는 것이 권리니까요. 하지만 그런 댄을 가로막는 것은 절차의 벽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통쾌함과 즐거움 그리고 묵직한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통쾌함은 바로 이 지겹고 길고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행정 절차의 문제를 폭로하는 데에서 오는 통쾌함이죠. 슬픔은 바로 댄의 모습과 댄이 겪는 일들이 주는 안타까움입니다. 일단 전화를 하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이놈의 정보기관은 전화를 하루 종일 안 받아요. 몇 시간을 걸고 또 건 끝에 긴 대기 시간을 기다려서 통화에 성공하죠. 그리고 질병수당의 담당자들, 공무원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인물들이고 절차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댄에게 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질병수당에 항소를 신청하려면 일단 재심사를 신청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의 답답함은 직접 보시죠. Well, I want to appeal. You'll have to first request a mandatory reconsideration. Bloody hell does that mean? Comes to the same decision. Right, well, put us down for that then. But you must wait to get a call from the decision. Why? What his decision is. Well, that's already been decided. Well, is he going to change his mind? No, the call is just to discuss the decision. Well, I know what the decision is. I've got the letter here in front of us. Well, he should have called you first. But he didn't. But he should have. Well, unless we've got a time machine, we're pretty much knackered. Didn't you agree? He has to call you first, sir. Can you not just put him on now, so I don't have to waste any more time? He'll give you a call back when he gets... When? I don't know, sir. Ridiculous one. 재심사는 전화를 받아야 하고 전화는 오질 않고 항소를 하게 되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미칠 노릇이죠. 댄은 지금 당장 수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구직센터를 찾아가자 친절하게도 구직수당을 받으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는군요. 문제는 질병수당 항소와 구직수당 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는군요.
연필 시대 사람인 댄으로서는 차라리 집을 짓는 것이 더 쉬울 정도의 난관입니다. 그리고 댄은 구청에서 KT를 만나게 됩니다. KT는 댄보다 앞서서 구직수당 심사를 받고 있던 여성이었죠. 단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된 억울한 여자입니다. 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구직센터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하고 KT와 댄을 내보냅니다. 그것을 인연으로 댄과 KT는 좋은 이웃이 되게 됩니다. 댄은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며 학업과 일을 함께 하려는 성실하고 용감한 KT를 보고 그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댄은 KT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을 베풉니다. 전기가 끊긴 KT를 위해 약간의 돈을 주고 아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만들어주거나 아이들을 봐주는 정도의 친절이죠. 영화는 계속해서 댄의 장점들을 보여줍니다. 댄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목수일을 했기 때문에 손재주가 뛰어나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 잘 다루고 가구를 만드는 것도 뚝딱입니다. 게다가 일을 쉬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작업은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근면한 사람이에요. 옆집의 젊은이 차이나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장꼬장하게 소리도 지르고 잔소리를 퍼붓는 댄이지만 차이나는 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운동화 사업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중국인 친구와 화상통화할 때 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댄이 가장 난관을 겪었던 인터넷 신청 부분을 해결해준 것도 차이나였습니다. 젊은 애들이야 금방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지침입니다. 댄은 할 수 없이 정부 지침에 따라 특강을 듣고 이력서를 쓰고 이력서를 돌리면서 다니죠. 이력서를 돌린 사실이 있어야만 구직수당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KT의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든 청소 일이라도 해보려고 전화번호를 돌리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댄이 이력서를 돌릴 때도 나오는 말이지만 일자리가 지나치게 부족해요. 한계에 달한 KT는 너무 굶은 나머지 식료품 지원소에서 급히 통조림을 따서 먹는 돌발 행동까지 벌입니다. 빙고는 댄과 KT를 비참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지만 KT에게는 일자리가 없고 댄에게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없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댄에게 구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 구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믿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 다니엘 블레이크는 결심합니다.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그의 말. 그리고 그가 결심한 마지막 방법. 영국의 널리 알려진 복지제도, 그 제도의 차가운 속성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영화. 2016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자 15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켄 로치 감독의 역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이 영화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제가 가진 의견을 드리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진행하는 라이너의 GV, 시네큐와 함께하는 라이너의 영화 인수분해 7번째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함께 보고 제 이야기, 해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제가 열심히 인사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는 시간을 사전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1시간의 해설 시간이 있고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보러 오시는 여러분들께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복지와 행정 절차, 그 차가운 속성과 그 앞에 놓인 인간,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잔잔한 감동과 눈물,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 좋은 영화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5월 11일 오후 4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12층입니다.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플과 홈페이지에서 모두 예매 가능합니다. 시네큐 어플을 받으셔서 아래 영화 정보를 누르시고 밑으로 내리다 보면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있습니다. 터치하신 후에 신도림을 선택, 여기에서 예매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죠. 초록창과 같은 검색창에서 시네큐를 검색한 다음 시네큐 홈페이지로 이동. 영화를 클릭하시면 중간쯤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있습니다. 예매하기를 누르시고 5월 11일 신도림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G라고 적혀있죠. GV를 하는 회차입니다. 5월 11일 4시 16시입니다. 여러분 5월 11일에 뵙겠습니다. 특히 GV에 자주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특별한 감사의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으로 저와 함께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는 같이 봐요 5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7회나 진행했기 때문에 그간 GV에 참여하셨던 분들과도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꼭 오셔서 GV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월 11일 오후 3시부터 신도림 시네큐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신도림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